없는 국보 5살 어린아이도 70살 할머니도 모두들 그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종공에 맞지 않는 일요일의 남자 송혜씨가 부릅니다. 나팔꽃 인생. 안녕하세요. 일요일의 남자 송혜송. 동서나 남북 없이 발길 하는 대로 바람에 구름 가득 떠도니 세월이 어디든가 묻지 마라 내 가는 길은 구수한 사투리에 이마음이 먹어오며 나팔꽃 같은 내 인생 통악소리 끊어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수들이 나오시면 먼저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이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가수도 아니신 분이 아주 첫머리를 노래로 근사하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근력이 좋으세요. 지금 연세도 음정 박자 한 군데 틀린 데 없이 이렇게 불러내실 정도면 하여튼 뭐 전문가니까 음정 박자 잘 알고 딩동댕이에요 이번 거는. 아 여기 일전에 가요 무대 나오셔서 아주까리 인생 등불인가요? 네, 아주까리 등불은 제가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최병호 씨인가 하시는 분이 그러면 최병호 선생님 부르셨죠.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인데 이제는 뭐 송 선생님 노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 격세지감이 있어요. 네. 이게 그분 노래가 참 구수하고 한때 그 참 우는 아가를 달래면서 부른 노래인데 의미가 깊어서 좀 그 노래 부르는 가수분들이 이렇게 섭외해 보니까 아마 잘 안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내가 또 노래 잘 부르는 걸 알아가지고. 아니 송 선생님께서 원래 성악이 전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 워낙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니 골목대장이었죠. 골목. 목소리는 이렇게 그 맑은 소리가 아니고 조금 탁성인데도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아, 되게 막걸리가 맛이 있지 않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여럿이 부르는 합창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파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새끼면 친구들이 노래를 잘 못했어요. 네. 왜냐면 음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다 틀리지. 근데 뭐 맞는 파트라기보다도 그 한참 이제 제가 그럴 때는 발성하면 변성기를 자꾸 넘어갈 때니까 뭐 그렇게 딱 잡아서 세우기 힘들었죠. 네. 여럿이 세우는 그런 장소에서는 송 선생님 무조건 맨 앞에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맨 뒤에 섰어요. 아니 보여야죠. 맨 뒤에다 세워드리면 사람이 보여야죠. 앞에 다 안 쳤거든. 다 안 쳤으니까. 논산 훈련소에 가셔서 애무한 소총 밑에다 바꾸 달아가지고 다니신 분은 이분들이에요. 요새는 총이 조그맣지만 옛날에 애무한 소총 때는 총이 컸거든요. 길었죠. 그럼 내가 키보다 길었어요.
이걸 미면은 네. 개머리판이 자꾸 뒤축에 치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군대 생활할 때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이 홀쭉이 양석천 선생이 네. 이제 뭐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지만 그 시민회관 당시에 네. 그때 그 춘향전에 그 변사또를 맡았어요. 네. 뭐 그분이나 내나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체격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변사또가 참 칼을 네. 맞춰다 소품을 주니까 끌리는 거야. 네. 나로 오라고 그러더니 야 그때 살았던 박후점다. 그래 나와가지고 그 양반 또 그 참 참 대사 참 그러니까 긍정적인 재주는 우리 선배들 못 따라가요. 그 관중한테 너 참 눈이 있으면 봐라. 이 칼에다가 박후다랑 끌고 다니는 변사또는 처음일 거다. 뭐 이러니까 뭐. 참그 관록이에요. 사실. 네, 이제 그 양반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이제 뭐 홀쭉이, 뚱뚱이, 그다음에 뭐 저 이제 배삼룡 선생도 그렇죠. 오형제 안에 어떻게 되죠? 오형제가 후라이보이, 그저 막둥이, 홀쭉이, 뚱뚱이, 합죽이 그렇죠? 합죽이. 김희갑 선생도 떠나고 지금 이제 그 오형제 중에서 남은 분이 이제 구봉소 씨 한 분. 한 분 남았죠. 이시죠? 곽희석 선생도 돌아가시고. 어쨌든 선배님으로는 구봉소 씨 한 분이 지금. 저희 계통에 이제 그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 아시다시피 그 영화 촬영 전쟁 영화 촬영하다가 그 총알 튀는데 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요 발로 움직이는 데가 다친 게 그게 평생 그게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한쪽으로 이 체중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몸이 나빠지셔서 그런데 그래도 뭐 성질은 아직 있습니다. 뭐 사실 이상벽 씨는 뭐 저하고 이제 고향도 동향이고 또 기자 생활 하실 때부터 그 특히 우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취재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남몰래 감추고 있는 정보가 많아. 그걸 또 어디서 들었는지 말이에요. 저 젊은 친구들이 그것도 못 다 해가지고 또 거기다 얘기를 했네. 지금 전국 노래자랑이 얼마 전에 우리가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KBS에서. 네, 작년에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송 선생님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30년 중에 정노래자랑 30년 중에 송 선생님 맡은 게 27년. 27년이요. 27년. 그러면 전국을 다 다닌 거를 이렇게 줄자로 다 일일이 연결해서 재면 지구 몇 바퀴를 돌 거요? 10바퀴 넘죠. 10바퀴 넘죠? 우리가 내가 저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이 노래자랑. 파라과이 제가 하면서 초창기에 그 파라과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에서 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32시간. 그러니까 이제 또 주유하는 시간 빼고 그러고 32시간 걸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현장에 꼭 가야 되니까. 그때 뭐 근로자 대상이었었나요? 거기 우리 교민들. 지금 이민수가 뭐 미국이 많다고 그래도 제일 이민 숫자가 많은 데가 파라과이입니다. 그렇습니까? 글로 거긴 뭐 그냥 끝없는 그 초원에 벌벌 겨댕기는 게 소니까. 그러니까 글로 농업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옆으로 다 새는 거야.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해서 뭐 미국으로 해서 다 빠지고 지금은 그 교민들 좀 적지만은 이민 숫자는 제일 많은 데가 뭐 파라과이입니다. 그래도 송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외국 어느 나라 뭐 할 것 없이 제일 그래도 감명 깊었던 것이 북한. 이제 고향 땅을 이제 노래자랑을 가지고 밟으셨을 때 감회가 제일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죠? 금강산 모란봉에서 올 때는 2004년 8월 4일 날 떠났습니다. 우리가. 저 광복절 8.15 기념 프로 추석 겸해서 갔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금강산 관광 시작되는 해 첫 배를 탔어요. 첫 배 타고 그때는 뭐 그 정주영 씨 일가가 다 탔을 때니까. 첫 배 타고 우리가 그건 좀 방향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갔다 왔고
그때 가서는 참 제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하선을 하는데 그 관광 가려면 하선에서 여기가 그러면 입국 수속을 해야 돼 배에서 네. 입국 수속하고 그리고 내려서 배가 숙소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관광 가는데 배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라. 네. 다 달았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들 셋하고 나하고 이렇게 넷을 못 내리게 해. 아, 네. 그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그 사회하고 조선일보하고 좋지 않은 뭐 그런 기사가 있었을 텐데. 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나야 저쪽에서 생각하기엔 뭐 여기 올리는 거 알잖아요. 뭐 다 활동하는 거 알고 그 체제가 싫어서 나왔고 여기 와서 또 가만히 그냥 평민을 위성이 아니라 군에 들어가서 애망총 바꾸더라 끌고 다니다가 쏘았지. 그러니까 제 1호의 반역자지 내가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것이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좀 복합이 돼서 알고 보니까 막 KBS라고 하는 게 뭐 또 조금 거기 뭐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간 오는데 이틀을 내가 못 냈어요. 그 현철 씨하고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 우리 방을 좋은 방으로 준다고 바닷물하고 그 찰랑찰랑하는 그 방에 줬어. 창문이 요 바닷물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다 나가고 혼자 남으니까 구두발 소리만 나도 나 데리러 오는 것 같아. 그 배에서 이북인데 장전. 그것도 뭐 그 육로로 가는 낭주에 육로로 가지 그때는 배로 갔어요. 배로 가서 동해에서 떠서 군사 분계선까지 나가서 쭉 올라 장진항 앞에서 기다리면 예인선이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선생 나 좀 봅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렇죠. 낭주엔 그 아주 그 또 3일째 마지막 날 되는 날은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 기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일 동안 할 걸 다 시켜주고 별도로 그러면서 좀 심정이 좋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뒤로 말 감는 데는 1등입니다. 그 11월 달에 갔거든요. 11월 9일이니까 금강산이 이게 겨울에는 개굴산이 돼서 잎이 다 떨어지니까 뭐 볼 게 그렇게 없어요. 그저 꽃 피고 새 오는 거 좋은 봄철에 다시 한번 오시라요. 북진하게 모시겠습니다. 나 이러는데 여기 뛰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그 순간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만 찾게 돼서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금강산으로 갔을 때는 좀 초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란봉 갔을 때는 아픈 걸 많이 느꼈죠. 그러셨겠어요. 금강산하고는 우리 고향이 좀 멀어. 사리원 밑에니까요. 평양, 사리원, 그다음에 개성, 그다음에 우리니까. 근데 금강산은 평양서 그냥 뭐 승용차 차만 40분이면 가니까. 거기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 뭐 무대에서 부를 만한 가요가 있습니까? 아유 뭐 우리 가요는 이제 그때 송대관 씨하고 주현미 씨가 갔는데 송대관 씨하고 주현미 씨한테도 그쪽 노래를 좀 요청해. 그 불러줘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 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불러달라 그러고. 그 대신에 본인 노래는 두 곡 좀 해라. 그리고 출연자들은 전부 주제성 있는 노래만 하겠다는 거야. 뭐 장백산 줄기줄기 뭐 누구 만세면 이런 거.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녹화하고 오기로 했는데 8박 9일 있었어요 우리가. 노래 선곡이 안 돼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만졌다가 이런 노래 하겠다 그러면 다 여기 노래만 부르면 남쪽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냐. 남쪽에서 이게 20년이 넘어서 하는 프로인데. 그럼 이렇게 보기다 그래요? 또 저녁에 만나자요. 그리고 일어나 가면 한묵차 사야 또. 저녁에 와서 또 그러고 나오니까 선곡하는데 시간을 많이 했죠. 거기도 많아요 노래가. 그러면 선생님 무슨 노래 부르시죠? 작업가요. 또 부녀가요. 그다음에 일본 가정가요. 뭐 많아. 근데 굳이 꼭 주제성 있는 거 같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타이틀도 우리는 평양 노래자랑 이래 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평양편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평양 노래자랑. 그렇죠. 거기도 수도다 이거지. 그러네요. 그건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 네. 평양 노래자랑. 그러니까 저 같이 사회 본 여자가 저 전성희 씨라고 그것도 우리 고향에서 그 30리 어디야 거기 사는 여자인데 거기 서열 2번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가운데 아내자가 껴가지고. 그래서 그 선곡하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날복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나와서 전성희 씨하고 둘이서 안녕하십니까 노래자랑 사회 보는 송혜입니다. 그것만 하고 들어갔다가 다 끝난 다음에 잘 보셨습니까? 여다음에 또 만나자요. 그것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여보, 그럼 내가 여기 왜 왔어? 여기 내가 왜 왔냐? 아니, 나도 한번 승질 내봤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래, 저래가 얘기하자.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옆에 갔던 유찬욱 씨하고 이제 프로듀서. 하고 저 누구야 이문태 책임자로 왔는데 이래 왜 이래 아니 그러나 말이 그렇잖아 그 뭐 저희들 혼자는 다 주고 우리 여기 뭐로 왔냐 이게 말이야. 막 그렇게까지 막 다퉜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내일 떠나면 오늘 저녁에 이제 늦게 해가지고 이 8월 달이니까 6시 넘어서 누엿누엿 하는데 끝났지 거기서. 그래서 뭐 그 분위기가 탁탁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뭐 현수막 걸고 뭐 큰 노래 부르면 중간에 나가서 춤도 추고 뭐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부쩍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출연자 보니까 나도 내 건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세 번째 나오는데 알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나가지 말라니까 그건 내가 뭐예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가 키 큰 사람 나오는데 내가 그 감시원이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상수에 있으면 하수로 가서 튀어나갔어. 아이고 이 형님이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고 내가 저를 하니까 그 사람도 놀래고 관객들이 그때부터 터진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키 큰 사람이 아이고 누군데 형님이냐 그러지.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고 들어오니까 나가지 않겠는데 왜 나가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야. 여담 다시 안 나갈게. 근데 이북하면은 그래도 뭐 저 개성 보쌈김치라든가 평양냉면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요. 그런 것 좀 얘기하려고 나 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지요. 그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야. 사실 또 여자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그 냉면 내가 뒤로 안 보는 냉면 얘기 막 그래서 나온 다음에 뛰어나가서 냉면 얘기를 하고 들어왔더니 그냥 시퍼래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니까 그때 또 마침 그 조청년이지만 일본 교민들이 한 300명 와서 관광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일본도 노래자랑 있잖아요. 노노지만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일본도 3번, 4번 가고 이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오면서 나라니까 와 속가이사 그러고 막 오니까 사방에서 그 작업복 입은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무 뒤에 바위 뒤에다 이렇게 딱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기다리면 오니까 막 와서 맞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새끼면서 더 분위기가 고조됐죠. 아니까. 기왕 그 가신 김에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2% 끝날 때까지 하려고. 가신 김에 고향도 좀 둘러보시고. 근데요, 사실 그 저를 담당했던 사람이 50세야. 나이 50인데, 이제 84년도니까 50이면은, 2004년이니까 50이면, 그러니까. 지금 한 60 됐겠네요. 그렇지. 뭐, 우리 좀 유교, 나는 그때 한 살, 2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내가 노래는 아니지만 뭐 흥얼흥얼 한 걸 한 30개 가지고 와서, 그때 테이프로 나오는 신이 안 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주면서 여기 뭐 있는데 이걸 좀 들어보라 그러니까 이거 아느냐 뭐 하나도 몰라 한만원 대동강 뭐 다 눈물 정도만 다 있는데 하나도 모른대요. 그러더니
한 3일 지나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요탭이 조탭을 다 하나씩 앉았으니까 나 그 어젯밤에 드더시오. 네.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고향 얘기를 딱 하고 싶은데 네. 그 사람들은 눈치가 그 6시 넘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시원하고 그 사람들도 애매한 술만 먹는 거야. 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개성술 그거 기가 막힌 거 있어. 그거만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죽겠지.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아니까 그저 고향에 좀 가고 싶지 않냐고 그럴 것 같아 입이.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봤자 우리 가족들 거기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듣기엔 다 저 한경도 쪽으로 이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에이, 얘기하면 또 뭐 그 뭐 돈 달라고 그러는 건 자명한 거니까. 뭐 그랬다가 나도 험나고 저 사람도 나야 만나고 오면 그만이겠지만 막 저쪽엔 불이익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또 깨밀고 말았죠. 그래도 그 고향 땅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꼭 밟고 싶은 심정 아니시죠? 아이, 그걸 똑같죠. 그러시죠? 그걸 똑같죠. 근데 뭐 사실 그런 얘기를 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갔더라도 여기 이제 안 살고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만. 또 보고 온들 뭐 그렇겠느냐. 뭐 또 가족이라고 계실 분이 누가 있어요. 내 이만큼 세월 뭐 아직 팔팔하게 젊었지만 내가 이런데 뭐 부모님은 다 뭐 세상 떠났을 거고 또 뭐 형님이 계신데 그분도 그 조금 저쪽에서 좋지 않게 보는 입장에서 학교 다닌 분이니까 그분도 뭐 그렇고 농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이 농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각나는 건 난 뭐 누이 동생 하나인데 그 누이 동생 참 그 한복을 내가 하나 가져갔다고 한복. 그것도 혹시나. 근데 이거를 뭐 다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고 여긴 다 뭐 요새 한복이지만 거긴 뭐 아직 뭐 검정치마 흰 저고리 입고 막 이런 그 뭐 비단 옷이래야 우리 그 뭐 60년대 50년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호텔에서 서빙하는 사람한테 일단은 이제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누가 만날 것 같지 싶지가 않아 기분에. 그래서 뭐 돌아섰지 뭐. 그럼 그 한복을 그 호텔 종업원에게 맡기면서 노이 동생의 어떤 연락처를 주셨나요? 아니 모르죠. 모르고 그분들도 꼭 둘이 댕겨요. 상호 감시. 이제 전기불이 좀 꺼벅거려서 이게 좀 고쳐달라니까 그것도 딱 둘이 와. 혼자 댕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철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인데 내가 고향이 여기다. 여긴데 이게 좀 뭐 이가 막 한잔 댕기면 나오는데 뭐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하지 않지. 일단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미 체념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체념 상태야.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고. 금강산 들어가셔서 뭐 어머니 얼굴을 보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마지막 날인데 거기 삼서남이라고 있어요. 관광 코스 중에. 그러니까 들이다 보면 삐죽한 바위가 촛대바위 같은 게 셋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만물상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게 뺑 돌아쳤는데 정말 뭐 천만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 거기서. 거기 가면서 안내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일 그저 보고 싶은 분이 누구요? 그러면 그 당신도 어머니 있지만 어머니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나 또 호기심이 좀 생겼지, 그지? 그러면 그 삼서남 지나서 그 만물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눈 감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어머니 화상이 딱 떠오릅니다. 그 뭐든지 마음 먹고 부르면
또 화상이 떠오른다니까 이거 만물상. 그래서 만물상이래. 네. 네. 에이, 오시에. 그리고 가는데 가다 보고 아니 보니까 삼소남이 진짜 바위가 3개 이렇게 촛대바위 같은 게 있어요. 지나서 들어가도 여기라고. 그럼 그치 여기 있는데 내가 그랬다고. 여기냐고 그러라고. 그럼 나 아주 그냥 참 숙연하고 정숙하게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사람 또 어머니 생각하다가 뭐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로 어머니 그리고 뜨니까 그냥 달덩어리 같아요 어머니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여기 전기를 막 꼬집었어요. 네. 언제 봤더냐고 사르르 구름 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그 명당이나 명소에는 흐름의 얘기가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이북서 나와서 어머니 봄 떨어지고 한 번도 꿈에도 안 뵀어 이분이. 그래서 거기 가서 뵙고 왔지. 그래도 그냥 마음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게 무슨 환상일까? 그게 뭘까? 그 정신적으로 그런 게 올 것 같아 내 기분에. 네. 그냥 뭐 참 한 20, 30초 이러면서 어머니 얼굴 그리고 나 떠날 때 뭐 인사 나 며칠 있다 올게요 이랬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얼굴이 생각나려다가 어머니 하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화사하고 좋으실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글쎄요. 불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송 선생님 어머님께서 송 선생님 이제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자제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람절이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참 밤에 묘하게도 있지만은. 그걸 뭐 한 이틀, 3일 걸쳐서 가서 불공 드리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셨는데 11남매 중에 뭐 3남매 남았으면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저를 얻었는데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밥 주면서 밥 줄 때 우리 그 아궁이 앞에 앉아서 어머니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이 냄비에다가 수삼 넣고 꿀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 꺼내서 따뜻하게 해서 먹으라고 좀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그 가졌던 어머니 생각하고 보고 싶었던 거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정말 부처님의 점지로 그 참 이렇게 뜻이 이루어졌나 보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머니하고 이별을 몇 살 때 하셨나요? 갓 20 넘어 하나 정도죠. 그때 우리는 또 알지만 그 9월산, 황해도의 9월산이 유명합니다. 나무리뻘도 유명하고 뭐 연백 평야도 유명하고 그 쌀이 너무 유명해서 박시명 씨하고 나하고 코미디 할 때 우리 고향, 네 고향 자랑하자. 우리 고향 자랑. 우리 고향엔 밥을 지면은 그 밥에 파리가 못 앉아. 왜 못 앉아? 너무 기름져서 미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9월산에 저쪽 말하자면 인빈군이죠. 그 폐잔병들이 미처 퇴각 못한 게 한 3, 4천 명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밤이면은 그냥 터벌 나오는 거야. 호적 불고 꽹가리 치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다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가요. 노인네들 애들만 있고. 그러면 와서 뭐 쌀, 소, 약탈해 가는 거지 먹을 거. 그럼 한 2, 3일 있다 또 정보 듣고 들어가고. 이걸 5, 6차례 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도 뭐 그 호적 불고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오는 감에 닿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그 이번엔 조심해라. 꼭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지금 와서 그 참 타지 생활로 외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냥 누이 동생이 있고 어머니 저기 계시고 그러면서 아예 염려 마세요. 며칠 있으면 또 오지요. 뭐 그러고 미러거리도 갖다 들어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그러고 나와서는 못 들어간 거라. 세상에. 그러니까 더 한이 맺히죠. 그러시네.
저희도 이제 그 고향에 여동생 하나를 두고 왔는데 저는 6.25 때 4살이었으니까 선생님 차 그저 한잔 드세요. 웬만하면 좀 엄마 등에 업혔다가 또 내려서 좀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럴 나이인데 네. 이제 내 밑에 여동생 애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는 순전히 업혀 댕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오래 이렇게 우리가 이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을 못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뭐 둘 다 데려갈 거 뭐 있냐 하나는 그냥 놓고 가라. 네. 이거 놓고 나온 게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저러한 이 사연을 가지고 이제 이남에 이렇게 내려와서 조영남 씨가 우리 황해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조영남 씨 일전에 조영남 씨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그 도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 자료가 들어있는 거기다가 이제 뭘 한마디 써달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가 이남 내려와서 참 잘 살았다 그치?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요.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특별한 그런 그 노래자랑 이제 30년 가깝게 이제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 지난번에 그 30년 이제 기념 특집 녹화 때 이제 후배 사회자들이 전부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걔네들이 이제 송 선생님이 언제나 그만두나. 얘네들이 전부 지가 영순이라는 거야. 그게 저도 그날 거기 섞여 있었거든요. 언제쯤 그만두세요?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 실제 그렇진 않고 그 전에 그 연극 하시던 이업동 씨라고 해서 이업동 씨라고 네. 뭐 오래되신 분인데 저희들한테서 까만 선배지.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겨울에 그때 뭐 단체도 그렇게 수입이 잘 안 나고 그러면 뭐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추울 겨울에 단장이 내 이값을 이렇게 꼬우려서 주면서 선생님 이번 추위는 아주 심오됩니다. 요 내인 하나 사 입으세요. 오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좀 더듬어. 내 생들이 있지 않을게 고맙다. 그리고 쓱 돌아서서 내가 내복 사 입나 봐라 술 먹지 임마. 이제 그게 뭐냐면 이틀 사흘 앞 내일 아침 오늘 저녁을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떨리는데 소주 몇 잔 쫙 먹으면 후루룩하거든. 네. 그게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만 졸라봐요. 내가 그만 안 그만둬. 그럼 절대 안 그만두지. 근데 거기서 또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 프로에서 이러다가 예.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끌어안아보라 그랬어. 예. 그때 또 누가 또 이상백 씨 내가 끌어안았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니까 네. 이 전국 노래자랑이 있기 전에는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10몇 년 하셨다고요? 가로수를 가로수를 누비며 17년 17년. 했어요. 17년.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 프로그램의 효시였었어요. 네. 그때 뭐 통신원 나오라 그러면 그 출퇴근 때 바쁠 때 통신원들이 다 그걸 이제 현장 상황을 전달해 주면 송 선생님 이제 그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고 이제 그랬던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으시죠? 네, 그 한 번 딱 있었는데. 한 번 있었습니까? 17년 동안. 펑크가 아니라 네. 한 번 급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는 그 명절 때 되면 한 3일치씩 녹음을 할 때예요. 네. 휴가 갈 때 녹음하고 가지 네. 요새 녹음이 안 됩니다. 뭐 아주 현재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일치 녹음을 해놔서 근데 정월 초한 날 눈이 막 강산거치 와가지고 차가 벌벌 기고 못 가고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들어도 방송은 쌩쌩 나가는 거야. 뭐 어디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네. 그래 내가 그 약수동 살 때 거기서부터 차를 타러 나가니까 조그만 차는 다 못 올라가. 약수동 네, 거기에도 네. 못 올라가고. 큰 트럭을 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스타디오까지 갔지. 네. 가니까 원루가 진행을 내 대신
진행을 하고 있어. 네, 프로듀서도 안 됐죠. 눈이 와서 차가 먹고 그러는데 방송 쌩쌩 나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급하게 그걸 댔던 적은 있죠. 네. 그걸 펑크가 아니고 갖다 댔어. 네. 네. 좀 아까 낙원동 사무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낙원동에 가면 어느 건물 그 한쪽에 송 선생님 사무실이 있어요. 이 사무실이 굉장히 오래된 사무실이에요. 21년 됐지. 거기를 가면 이제 그 연예 활동을 전에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오셔서 점심 대접해드리고 약주 대접해드리고 바둑장기 2개 휴게실 만들어 놀이터. 점심은 각자 먹어. 지금 전에 장소팔 고춘자 이런 양반들이 다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아이 그러면요. 뭐 영화배우 최무령 씨니 뭐니 전부 거기 나왔어요. 근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지 지금. 지금은 어느 분들이 나오세요? 지금은 제일 고령인 우영 윤인자 어머님. 영화 배우 윤인자 선생. 네네. 그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키스 씬을 제일 먼저 한 배우예요. 네, 네. 제일 개방됐지 먼저. 그분 나오시고 시무섭 감독이 그렇게 그냥 또 그냥 그 개근상 감이에요. 옛날에 그 희극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신 제일 많이 만든 심 분이에요. 감독님. 네, 네. 서영춘 씨 영화는 거진 다 거기서 했어요. 예. 그분이 얼마나 일이 빠르냐 하면 영화 한 편을 일주일에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네. 와 소리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전부 오픈이야. 뭐 네, 네. 전부 세트 질 것도 없어. 뭐 밤샐 것도 없이 그냥 야 거기 경치였으라 거기서 찍는 거지. 그래서 그 일주일에 영화를 띄워서 유명한 분인데 아주 뭐 요새는 조금 네. 귀도 좀 어둡고 그러지만 네. 그게 낙이라는 거지 낙이는. 그러면 그 사무실을 전부 송 선생님이 자비로 다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낼 사람 있으면 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넘게 그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시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부터 제가 이 모임을 참 좋아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혈혈단신 돼가지고 뭐 아까 그 피난 얘기 나오다가 이제 나 나오자마자 바로 군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막막하지. 네. 막막해서 그때 그 군에 있던 친구들의 집에 가서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가. 내가 이제 자립할 때까지.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네. 또 내일 모레가 다 닥쳐올 일들인데 그죠? 또 우리가 그 사실 한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눈에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다 뭐 그냥 우리나라 같이 그냥 안 보이면 잊어버리는 나라가 없어, 그죠? 그렇죠. 일본 배우들만 해도 뭐 참 수십 년 만에 한 번 무대 나와서 참 기립박수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빨리 망각이 빨라. 금방 잊어버려요. 네. 물론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모든 사람들 주변의 풍습이 달라지지만은 그러니까 안부들이 잘 안 돼요. 안부들이.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마주치자.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은 하는데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뭐 여기서 기사도 그 전에 많이 썼지만 MC 클럽이라는 네. 그때 MC라는 얘기가 처음 쓸 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그게 흘러가지고 모임을 좋아해요. 네. 그래 어디 가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해. 네. 그냥 같이 있고 뭐 이러고 이제 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버시니까 이제 지금 연세 뭐 그 방송국에서 받는 돈 최고 가져다 무엇에 쓰시겠어요? 그래. 네, 근데 솔직히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만화님께서 그 왜 허튼 데다 돈 쓰냐고 좀 그렇진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쓰는데? 본 사람이 쓰는데. 어쨌든 집에는 점수가 없으니까 내가 점수 없어요. 일주일이면 반은 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거 입는 것도 이제 보셨지. 네. 그러니까 뭐 속옷 하나 뭐 하나 전부 내가 합니다. 네. 네. 누가 하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하나 그 옷도 잘 개요 내가. 그리고 단체 처음 들어가서 선배가 하늘 같으니까 그 전에 적산 가고 것도 있으면 여기가 마루 아니에요, 여기 방이고. 네. 그럼 여기서 뒤축대고 못 걸어갔다고 우리는. 앞쪽으로 뭐 소리만 나 누구야 들어와 그러면 그 맞는 거야. 그래 버릇해서
남의 해주는 게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한테 내 미안하지. 그래도 나한테 해주는 것도 있어. 뭐 없다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하는 게 또 편하더라고, 그지? 네. 그 임자 편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그것도 다른 습관이라. 네, 네. 그래서 난 지금도 지금 그저 사무실 하나 이렇게 끌어가는 건 누가 와서 이렇게 봐도 참 초라합니다. 그리고 뭐 그 현대식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저 마작도 치시고 장기도 두고 네. 뭐 이쪽에서는 저희끼리 무슨 뭐 친목도 하고 네. 그런 거 한 차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나면 그거 못해요. 그 대신 뭐 일 치르는 건 많습니다, 사실. 뭐 재작년만 오더라도 여기 알다시피 뭐 저희 뭐 선배는 물론 배삼영 씨를 비롯해서 한 7, 8명이 가셔서. 요새 후배들이 왜 그렇게 빨리들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김정남 깜짝 씨도 놀래죠, 뭐. 그렇게 후배분들이 이렇게 일찍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후배분들이 가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세요? 이 김정남 씨는 특별히 또 우리 송 선생님 가까이서 늘 이렇게 모시던 뭐, 후배인데. 참 나도 사회자지만 대한민국에서 김정남이 따라갈 만한 사회자가 없었습니다. 뭐 프라이보이가 뭐 잘하고 뭐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해도 하여튼 대중 인기는 그 사람만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대에 안 서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또 금방 망가져. 금방. 그래서 그냥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거기 자주 나오는 분, 우리 사무실에 나오는 분은 건강하고 팽팽하고 안 나오고 소식 오래 전하지 못하는 분은 며칠 있다 보면 아프고 병이 그래. 근데 저녁 때 이제 끝나고 여기 나면은 전문의 선생이죠? 전문의. 노인들을 다루는데 내가 전문의 아니야?